안녕하세요. 백인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어 아버님한테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어느 유치원에 강의를 나갔는데 그때 굉장히 잘 들었노라고 그러시면서 새해 인사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한 1 시간가량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 교육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를 할까 하다가 제가 저희 인제 남편과 살면서 남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로 참 멋있었던 기억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 보면서 '아버지의 역할이란 어떤 것일까? 어떠해야만 하는가?'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한번 영상을 올려 봅니다. 어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 이렇게 인제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초등학교 때 남편이 참 멋있었던 한 일화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가 수학을 못해서 어 수학을 잘해야지 되는 건 인제 어머님들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게 인제 수학 점수가 높아서 뭐 좋은 성적을 받아서 대학을 가기 위한 거보담도요. 수학을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고력, 기획력, 예, 이런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게 수학 교과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 부부도 수학을 좀 힘들어하는 큰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희는 아들만 둘이라 인제 두 부부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아들이니까 인제 장가를 가면 쪼금 대면대면해질 텐데 어렸을 때라도 살을 부비면서 살게 해 주자.' 해 가지고 두 아이의 공부방을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는 인제 침대방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4 학년 고학년이 되면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어떤 현상이냐면 둘이서 인제 같은 방에서 공부를 하니까 작은 애는 굉장히 의젓해지는 반면에 큰아이는 동생과 인제 생활하니까 쪼금 나이에 비해서 좀 어려진다는 느낌? 아니면 '이래서 수학을 집중을 못해서 못 푸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 우리 이제 애도 고학년 되고 이러니까 방을 좀 분리를 시켜 주자. 큰아이는 큰아이 공부방, 작은아이는 인제 작은아이의 공부방 이렇게 인제 나눠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인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루 날을 잡아 인제 옮깁시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인제 남편이 언제 옮기자고 해서 인제 그날 저녁을 일찍 먹고 인제 치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저녁을 식사를 딱 준비를 해 놓으니까 술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짐 옮기기는 틀렸구나.' 그러면서 어쨌거나 인제 술을 갖다 줬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A4 용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A4 용지랑 인제 필기도구랑 갖고 와서 식탁에서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음 그러니까 "엄마를 비롯해서 너희 둘이 각자가 인제 공부방에서 짐을 분리해서 하나는 형 방, 하나는 동생 방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짐을 옮겨야 되는지, 가장 효율적으로 옮기려면 그 짐을 분리하고 뭐 이렇게 짐을 넣는 그 순서도를 써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를 위시해서 두 아들이 열심히 각자 썼어요. 뭐 침대는 어떻게 옮기고 뭐 책상은 몇 번째로 옮기고 뭐 이걸 다 써 가지고 인제 남편한테 줬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다 읽어 보더니 "엄마 몇 점, 큰아이 몇 점, 작은아이 몇 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셋 다 열심히 썼지만 다 틀렸다." 그러면서 인제 "아빠가 인제 그 순서도를 얘기를 할 테니까 그대로 옮겨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서도를 딱 써 주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빠는 들어가서 잔다. 그러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들어가고 나서 저랑 큰아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큰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수학 진짜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은 기획하고 그리고 매뉴얼을 적어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까지인 거죠. 그리고 수학적인 머리가 부족한 저와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이 이제 덤으로 같이 했는데 그날 그 순서도를 들고 셋이서 밤을 새워가면서 방을 분리했거든요. 그 순서도에 맞춰서. 그래서 그날서부터 아들이 수학 공부의 중요성을 정말 깊이 깨닫고 어떻게 성장을 했냐 하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문과 이과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학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아는 큰아이가 고1 때 문과 이과 나눌 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정말 수학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이거를 언젠가는 살아가면서 배워야 한다면 나 고등학교 시절에 그걸 배우고 싶다고 자기 이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는 완전히 문과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과목을 잘했고 이과 과목을 굉장히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수학을 열심히 해서 이제 공대를 갔죠. 그렇게 이제 컸어요. 그리고 이제 고1화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됐는데 또 우리 부부는 같이 서로 이제 합의한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들을 이렇게 등하교를 엄마나 아빠가 자가용으로 이제 등하교를 많이 해주셨던 그 시절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조금 반대했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걸어가서 공부하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해주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몇 번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편함의 달콤함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저보러 계속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남편이 또 멋있었던 그 일화인데요. 그때 남편이 그 얘기를 듣더니 누구야? 아빠가 이제부터는 데려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학생 큰아들은 너무 좋았죠. 아, 이제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데려다 주는구나. 그러고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학교 가는 시간이 됐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야, 학교 가자.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빠의 손에 키가 안 들려 있었죠. 남편이 자기가 데려다 준다고 한 것은 아빠랑 같이 걸어서 가자. 였어요. 그래서 며칠간을 이제 아빠와 같이 등하교를 했죠. 걸어서.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아들이 불편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혼자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자전거 타고 등하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제가 교육학을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부모 역할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빠가 실천하는 거잖아요. 아이도 생각했겠죠. 회사를 다녀야 하는 아빠가 일찍 일어나서 자기를 학교를 데려다 주고 다시 와서 출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아이도 느꼈겠죠. 예. 그런데 아빠가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이제 다니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이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또 저희 두 부부가 또 합의를 본 게 뭐냐면 아이들 용돈을 주기 힘들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큰아들한테 네가 그 책을 읽고 읽으면 엄마가 거기에 대한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아이랑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읽고 요약하면 저에게 이렇게 보내면 그 A4 용지당 얼마 해가지고 그 아이가 용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빠는 또 다른 제안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부모는 너희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등록금은 아빠가 대준다. 그런데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장학금은 너희들이 그 용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용돈을 쓸 수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장학금을 받으면 아빠가 그 장학금에 상당하는 돈을 그 애들 통장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빠는 등록금은 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받는 장학금은 애들의 용돈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두 아이 다 4년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아오면 사실 부모가 그렇게 해주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멋있었는데 제가 그랬죠.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어? 그랬더니 자신도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이가 한참 많은데 저보다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그 등록금을 내주시기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장학금 받는 거는 어머니께서 용돈으로 쓰게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참 좋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 남편도 그랬고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원치를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생이라는 시절이 굉장히 그 자기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시기인데, 그때 물론 어떤 체험을 위해서 잠깐 하는 건 괜찮지만 아이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런 거는 저희는 원치를 않았거든요.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그 시간을 쓰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대안으로 얘기를 했던 게, 장학금을 타면 너희가 용돈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그 공부 의욕을 좀 북돋을 수 있는, 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에 대해서 글쎄요, 아버님들이 조금 도움이 되실까요? 예, 그냥 선배 형이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란 역할은 가정에서 큰 틀을 세팅해 주는 그런 역할이고, 또 실천해 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아버님들 파이팅이고요. 예, 사랑 굉장히 많으시죠. 자녀에 대한 사랑.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 이런 부분에서 참 멋있었다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자 그 가정에서 적용할 방법을 나름 생각해 보시면 와이프한테 점수 얻지 않으실까요? 예, 사랑합니다.